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석방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고문을 쭉 보면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자, 첫 번째는 검찰과 공수처가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공소 제기를 해야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데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구속이다,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근거에서 나오는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죠.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달려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체포 구속 시도 위에 검찰의 공소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을 사실상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기현 판사가 선고문에도 썼지만 이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가 상급심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파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뭐냐? 형사재판에서 이게 시작도 되기 전에 공소기각 또는 그냥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날 수 있다고 사실상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가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간 두 달간 진행됐었던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검찰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에서의 이 선고가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이 갈 거냐?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은 재판관 4명, 좌파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민주당이 마치 투수와 포수처럼 국회에서 검사, 그 다음에 장관을 탄핵해서 헌재로 이제 올려보내면은 이미선, 정정미 이런 재판관들은 그냥 무조건 묻지마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명, 보수, 중도 재판관들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 내부는 적법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판사들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 판사를 하시다 온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은 내란죄라는 것은 1심에서 무죄가 뜨고 또는 공소기각에 대해서 아예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안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내란죄에 대해서 이 무죄가 뜰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 대통령을 사실상의 내란으로 탄핵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재판관들이 헌재 내에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건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강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이 되는데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단이 아주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의 합법성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냐? 그럼 탄핵 인용하겠죠. 그럼 계엄이 합법이냐면은 합법 또는 뭐 합법이 아니더라도 탄핵할 정도 아니다, 이걸 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계엄 과정 속에서 어떤 내란적인 요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조를 운영을 했다라든지 무슨 쪽지를 뭐 줬다라든지.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이게 무죄가 될 수 있고 상급심에서 파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우리가 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엄 합법 또는 계엄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거는 대통령 파면할 정도 아니다라는 논리가 중도 또는 보수 재판관들 사이에서 강화가 됨으로써 기각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